안녕하세요. 김재성의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에 소질이 있나? 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나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질이 있는 것을 투자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과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꼭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싶을 때 딱 3개월, 어떤 것은 6개월일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를 정말 몰입해서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신체적인 운동 같은 활동이라면 한 번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게 만약에 두뇌를 쓰는 이런 활동이라면 한 번에 3시간, 4시간, 뭐 한두 시간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번에서 7번 더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를 계속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최소한 3개월 동안은 나는 어떤 일을 한두 시간씩 거의 매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소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을 한국에서 배우면서 영어를 모두가 10년 넘게 배우죠. 그런데 영어를 유창하게 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죠. 왜 이런 걸까요? 이게 바로 몰입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너무 산술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거랑 일주일에 1시간씩 하는 것을 똑같이 해가지고 100시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머리는 당연히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1시간씩을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망각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좀 찾아만 봐도 인간이 결국에는 어떤 것을 학습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10%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풋,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그것을 하기 위한 것들의 주기를 짧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영어를 10년이나 공부했는데도 영어 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주기가 너무 넓었던 거예요. 뭐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인풋 주기 자체로 너무 넓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 6개월이나 1년 정도 어학연수나 아니면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어가 굉장히 늘어서 오죠. 그런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 그 1년이라는 시간은 그 사람은 영어권 국가에 가가지고 만약에 체류를 했다면 거의 대부분 영어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24시간, 뭐 자는 시간 빼면 16시간 정도를 거의 매일매일 영어에만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밀도가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공부한 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제 영어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방식을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일에 소질이 있나 재능이 있나를 찾아보기 위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차용을 해봤어요. 이건 신체적인 활동이든 비신체적인 활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운동을 잘 할까? 라고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3개월 정도는 정말 거의 거기에 미친 사람처럼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복싱을 조금 배워보고 싶었을 때도 3개월 동안은 거의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을
복싱과 관련된 활동을 했어요. 뭐 펀치볼을 때린다든가 샌드백을 때린다든가 아니면 줄넘기를 한다든가 관련된 것들을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이걸 내가 잘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할 건 보완하고 내가 잘하는 점은 강점으로 키워나가는 세부 전략까지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걸로 내가 골프를 잘 치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일단은 당연히 배우고 연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말 매일 갔어요. 매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 여기가 다 부르트고 까지고 피가 줄줄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쉬었어요. 딱 잠깐 일주일 정도 쉰 건 갈비뼈에 이상이 생겼을 때만큼이나 열심히 갔는데 그때는 가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몸 상태가 더 악화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때를 빼고는 3, 4개월 정도를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게 모든 것에 굉장히 적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영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어학연수나 유학이나 교환학생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갔다 온 순수 국내파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맥킨지에서 일을 할 때는 영어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수준에서 영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인데 이게 가능했던 건 역시나 제가 외국인들하고 딱 붙어서 일할 기회가 고맙게도 주어졌었고 사실상 그때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은 저는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열심히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점점 잘 들리고 점점 말이 늘고 여러 가지 스킬들이 하나씩 부착이 되면서 이제는 비즈니스적으로 영어를 쓰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계속해야지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초반에 내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일단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거죠. 그런 몰입의 시간이 없으면 내가 여기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서양화를 전공하신 화가신데도 불구하고 그림에는 정말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 그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1시간씩 따라 그리기부터 그려봤어요. 그런데 3개월, 4개월을 해봐도 되게 잘 그리는 수준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큰 재능이 있는 영역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빠르게 접었고 그 외에 신체적인 운동 활동이나 아니면 제가 잘하는 거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지는 게 보여요. 이런 것들은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꾸준히 발전을 시켜볼까 해서 꾸준히 발전을 시켰고 그래서 실제로도 책을 10권 정도 상업 출판을 할 수가 있었던 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몰입의 시간을 모르시는 분들이 내가 이걸 잘하나 이것저것을 계속적으로 보다가 결국에는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만둡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내가 못하는 거를 나랑 안 맞아 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 있었는데 수능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의대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의대랑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럼 못 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변명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걸 못해라고 인정하면 내가 못난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건 메타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제대로 된 우리가
효과적인 아웃풋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해지자는 겁니다. 대신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떤 활동에 정말 집중적으로 몰입을 해봤는데도 올라오는 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 일은 선택의 기로에 나뉘게 되는 거죠. 나는 이걸 아주 잘하지 않아도 계속 할 건가? 재밌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건가? 혹은 나는 여기에 소질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재능이 있는 영역을 찾아가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프로페셔널로 이 일을 하는 것과도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발자가 꿈이어서 공대를 진학했고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코딩 실력이나 개발 실력이 뛰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었나 보다라고 했는데, 너무 긴 시간을 그 목표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몰입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물론 안타깝게도 저는 코딩을 고등학생 때도 했었고, 그래서 웬만한 코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레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친구들과 견주었을 때 저는 대단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다른 쪽의 직업을 찾다가 그게 바로 경영전략이나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어떤 것에 재능이 있는가를 알려면 재능이 있는가를 먼저 빠르게 판단하고, 내가 못해도 이걸 취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를 일단 선택을 하고, 내가 잘하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더 발전시킬 것인가 적당히 즐길 것인가를 또 선택을 하고, 더 발전시키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일로서 할 것인가 여전히 일은 아닌 취미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가 등등을 케이스적으로 쭉 나누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법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 때 내가 이런 쪽을 잘하는구나, 이런 쪽은 잘 하지 못하는구나가 어느 정도 구획이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정밀한 걸 정말 못합니다. 손재주가 없어서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 비슷한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하게 정밀한 거. 예를 들면 탁구라든가 작은 공이죠. 당구에서 사구 같은 거 이렇게 치는 것도 잘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대신에 힘은 또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힘을 써야 하는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헬스, 크로스핏 뭐 이런 거라든가 파워가 중요한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복싱, 유도 이런 것들은 또 곧잘 해내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못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분명히 어떤 새로운 일을 접근할 때 이것 중에 뭐랑 유사하지? 그러면 난 이걸 잘할 가능성이 높겠네? 잘 못할 가능성이 높겠네? 이것을 알고 가설적으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게도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정말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진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몰입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정말 이 일에 진심으로 몰입해 보았는가라고 한 번쯤은 자문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쪽 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사실상 냉정하게 돌이켜 보았을 때 그냥 나 스스로가 민망하니까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삶을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현재를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고 여러 가지 걸쳐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몰입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